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실 주가가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뭐 누가 예상을 하겠냐마는 연일 빠져서 거의 사상 최대 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루 좀 반등을 한 쉬어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여러 가지 제 의견들과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과 함께 좀 2차 전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2차 전지 대변곡점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엔 측에서 각국의 금리 인상 중단 촉구, 경기 침체가 위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부 영국의 이런 부자 감세를 줄이는 그런 없었던 폐지하는 그런 이런 매크로적의 파운드화의 호재적인 뉴스도 있었고, 유엔 쪽에서도 이제 미국 얘기겠죠.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혼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이런 데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런 것들 사실 작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준이 금리 1% 올리면은 최빈국들 경제 생산이 1% 줄어들 정도로 개도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사실 이런 유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최빈국들을 배려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럽 같은 거나 이제 뭐 아시아 쪽이나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강국들의 이익을 또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다 힘들다 이거예요. 미국 니네만 잘 나가서 이렇게 막 올리는데, 니네만 지금 실업률 별로 차질 없고 다 뭐 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들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 뉴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좋은 시장에 네이버가 9% 이상, 거의 한 3, 4분의 1 토막 난 것 같아요. 개미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네이버 측에는 이렇게 굉장히 뭐 이런 2조짜리 회사를 플랫폼 회사를 뭐 중고 플랫폼인가요? 뭐 인수를 한다는 것 같은데, 유승증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이렇게 3%가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도 테슬라 실적이 미스 때문에 엄청 8% 9%씩 빠졌죠. 근데 오늘은 좀 반등해 줄지를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발 인도 대수하고, 이제 인도 대수는 34만 대 정도 됐고, 이제 생산 대수는 36만 정도 됐었죠. 여기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원래는 인도량하고 생산량하고 거의 비슷했었어요. 생산을 하는 족족 인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2만 대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냈는데, 이 2만 대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2만 대가 지금 이 배송료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 이 수요에 문제가 생긴 거냐. 이게 생산을 많이 했는데 2만 대가, 원래는 이 테슬라 항상 생산은 족족게 배송했는데 2만 대가 이 시차가 있네,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런 큰 폭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 2만 대가 이 작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워낙 이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나? 혹시 수요가 이제 안 받쳐주나? 이런 것들의 의심이라고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둘 다 영향을 사실 미쳤다고 보긴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생산 물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분기 말 합리적인 운임으로 충분한 운송 능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배정 물량의 생산을 매주 분산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테슬라 측에서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수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물류 재고가 있어서 이런 일종의 캐즘이라고 하죠. 이런 차이가 발생한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어쨌든 시사점 같은 경우는 금년 생산 목표는 미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목표가 140만 대인데 뭐 130만 대 부근 140만 대 좀 못 미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40만 대 목표가 어렵더라도 이런 생산량 증가와 상위 기가 팩토리 가동 정상화 및 이런 것들 장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 사실 저는 뭐 테슬라에 대한 의심을 뭐 하지는 않아요. 여기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로봇 어 AI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2차 전지로 들어와서 오늘 이런 테슬라의 그런 수요에 대한 압박의 실적은 이로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2차 전지가 좋지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초반에 워낙 안 좋았지만 그래도 후반에 굉장히 다 워낙 코스닥이 거의 3, 4%씩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도 다 좋았고, 대부분 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애들 위주로 좀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테슬라의 그 수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에서 최대한 요즘에 160만 원인가 이하의 보험금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이런 프로모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3가 뭐 9천만 원, 뭐 8천 원 후반, 근데 모델 Y가 거의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너무 비싸긴 해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제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런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비싸긴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요적,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타 국가니까 뭐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기타 국가지만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격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갔긴 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지금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뭐 4주에서 10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1주에서 이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좀 또 한 뭐 일주일 사이에 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주문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테슬라에서 800만 원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 때문에 좀 더 이런 주문을 바로바로 안 한다고 하는 이렇게 소문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크게 뭐 우리나라 물론 심리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이런 수요에 이런 거 둔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게, 들어가서 보시면 롱레인지가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LNF, 엔솔, 테슬라 쪽으로 해가는 부분이 테슬라 Y 롱레인지 쪽인데, 이런 쪽도 뭐 이런 쪽은 확실히 아직은 수요가 좀 탄탄하게 되고 있다. 여기도 4주에서 10주 나오고 있지만, 다른데 LFP 배터리보다 다른 거는 얘네들은 거의 다 지금 LFP 장착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Y 롱레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에 해당되는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의 수요는 그래도 훨씬 더 탄탄하다라고 뭐 여러 외신들하고 이런 수급 측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좀 그나마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까보면, 중국 수요가 줄은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을 까보면 좀 더 테슬라 Y 롱레인지 쪽은 괜찮다. 우리나라 밸류체인은 뭐 LFP 쪽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긴 했지만 아직 뭐 위험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로봇 AI 데이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은 다 양호하다고 보고, 초보자분들이 볼 때는 쏘쏘하다는 뭐 3% 방송의 요약도 있었는데, 워낙 지금 외관 자체나 이런 것들 뭐 20년 전에 뭐 니시몬가요? 그 뭐 했던 것처럼 뭐 외관과 움직임이 볼품 없지만, 이런 장기적인 방향성, 그런 부품 수의 통일이라든가 생산성을 좀 더 효율화 해가지고 이런 2,000달러, 2천만 원 이하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뭐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장기적인 얘기들보다는 저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배터리, 저희가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 140kWh 이상의 200kWh 이상이 될 것 같은 사이버 트럭이 좀 더 구체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투수요적인 이런 딜리버리 숫자에 대해서 테슬라가 좀 놓친 부분, AI 데이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생산량이 물류 성수기에 합리적 비용 때문에 운송 용량을 좀 줄인 것인지, 아니면 수요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좀 확보, 이렇게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이런 뉴스들 로이터 통신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또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자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RA의 한국도 히든카드, 미국이 조바심 내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 이거는 LNF 얘기예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미 공장 불허 결정. 이거는 결론은 이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LNF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스트라베리라고 해서 레드우드에서 레드우드 CEO가 굉장히 그 큰 거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국 내 정치권에 큰 입김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불허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IRA 법안에 대한 이런 미국의 태클을 거는 그런 협상 카드로 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사실 저는 이 시나리오에 이것들이 빵 터지면 어느 정도 또 저평가되어 있는 뭐 동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로 좀 미리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지난 얘기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결국 여기 나와 있지만 뭐 협상 카드 썼든 안 썼든 이미 지난 얘기는 뭐 차치하고 이런 것들이 협상 카드로 이동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반할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워낙 지금 이렇게 미국이 잘 나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더 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이 현대차 문제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봐요. 그게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물론 이런 것들이 투표 결과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도 잘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LNF를 지렛대로 썼던 부분을 좀 우리나라도 완화해 줄 것이고 그렇게 뭐 현대차랑 사실 상관없게도 우리나라가 협상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 조건을 빌미로 LNF 것을 허가해 줄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월 늦어졌다고 해서 사실 투심은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25년에 되는 거기 때문에 24년 내로만 이렇게 뭐 착공이나 뭐 추진이 되는 거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주가 심리적으로는 안 좋지만 이런 펀더멘탈에는 장기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늘 LNF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확실하게 나올 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크게 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부분에 더 수요가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간선거 뒤에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관도 다 바이오 아메리카 전략 유사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 배터리 셀 모듈, 핵심 광물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은 된다.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 발표하자마자 야 니네 예외 적용 또 이렇게 허용하고 또 유럽도 들어주고 또 일본도 또 들어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단은 굉장히 다 많은 공장들이 미국에다 짓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이든이 좋은 상황인데 호응도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중간선거 뒤에 조금 완화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시장의 생리를 완전히 바꾸다라는 기사는 결론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도 뭐 이런 이윤적인 측면이나 그런다기 부분 이윤적인 측면이구나 장기적인 이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좀 더 고부가 가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 증설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씩 진정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테슬라 측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하고 있고 통합 제어 시스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거 한번 나중에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딱 짧게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이 김현수 위원의 얘기로는 이 얘기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IRA 법안 시행으로 2023년도에 테슬라 GM이 다시
미국 시장 내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엔소라고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보다 PER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50배, 60배 각 받고 있어요. 다른 애들 3, 40배 받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 상승 여력이 이전보다 제한적인 건 사실이나 미국 시장 선점 효과를 감안할 때 장기간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 캐파 확장에 따른 수혜는 엔솔과 LNF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한다. LNF는 산자부 미국 투자 승인 확정 여부에 따라서 반등 시기가 결정된 전망이다. 여기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앞에 부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그 가격을 좀 내린다든가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테슬라 중심의 시장으로 바뀐다고 하면 좀 더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당연히 산자부의 미국 투자 승인도 이거는 사실 LNF 문제는 아니고 다른 데도 아직 완벽하게 승인은 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형태가 달라서 다른 데는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다 같은 이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점을 거쳐서는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시장을 결국은 진입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이건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전기료의 경우 가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한국 배터리 3사 모두 유럽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한국 2차전지 섹터 전체가 해당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료 급등은 유럽 전기차 수요 리스크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충전비용이 지금 너무나 생산비용도 늘고 있고 충전비용도 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물론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원래는 안 빠지고 버틸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근데 뭔가 이런 장기적인 시그널에 손상을 주는 뉴스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크게 받아들이는지 안 크게 받아들이는지는 때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한 5, 4월인가요? 한번 크게 조정될 때도 뭔가 뭐 리튬이 막 그 급등을 한다든가 뭐 니켈이 급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 갑자기 뭐 드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광물 위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LFP가 완전히 급등해서 뭔가 점유율을 확 늘린다든지 뭐 IRA 법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노이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이유 없는데 내리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워낙 이거는 큰 이슈여서 이런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태클 부분은 외국인들이 좀 더 빠지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저는 뭐 역시나 그런 부분은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대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조금 일시적인 수요 완화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의 전기차 충전 요금의 원인 변수는 전력 도매 가격 추이인데 천연 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천연가스의 수급은 전쟁의 추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푸틴과 제렌스키, 뭐 나토의 움직임이 2차전지 섹터의 반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럽 전기차 침투율 20% 미만이 현 시점에 배터리 성장이 중단될 리 만무하나 주가 재개의 시기는 전쟁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이게 굉장히 뭐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합니다. 전쟁이 뭐 다 같이 영향이 있지만 특히나 이런 전기료에 연동을 받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도 사실 뭐 전쟁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큰 수혜가 볼 수 있을 거.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리막이나 이런 특히 동박 같은 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을 하면은 이제 전쟁이 중단되면 꼭 기억을 해셔야 된다고 했죠. 전쟁이 중단되고 하면 가장 크게 많이 빠졌던 만큼 크게 반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또 다시 10월 실적 시즌으로 또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60%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지금 걔네들 해봤자 영업이익 매출은 지금 한 19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뭐 10% 20%밖에 못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2배 3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50%씩 60%씩은 다 신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산업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저는 뭐 계속 이미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 물론 예측하고 빠져가지고 제가 더 빠졌을 때 최저점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뭐 갑자기 또 IRA 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며 이런 갑자기 또 수출을 또 허가할지 언제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아니고 제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빨리 안정이 되고 분명히 시장이 어느 정도 재정비 시간이 거치면 이런 2차전지는 누구보다 더 빨리 실적 기반으로 뒷시장을 예, 아웃퍼폼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10월부터 실적 시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없다. 미국 중간선거 부근을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거 뭐 급하신 돈 아니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2차전지에 투자하는 이유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상향 섹터의 힘을 한번, 꼭 믿고, 크게 결실을 뭐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사실 다른 데 들어갔으면 더 망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